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나누는 저는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또 느린 학습자 경계선 청년의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에서 이제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힘든 육아나 양육을 하면서 어떤 부모님이 좋은 양육자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복잡한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좋은 양육자가 무엇인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이런 얘기는 정말 2000년, 3000년 된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또는 세상의 모든 양육자들은 대체로 아이들을 이상하게 키울까요? 그렇지 않고 잘 키우실까요? 네, 너무 뻔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되게 불안하고 내가 잘 키우는 게 맞아? 이런 자문자답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그렇고요. 또 역사를 봐도 대체적으로 세상의 부모님들 그리고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왔어요. 청소년기를 맞아서 대혼란을 겪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아주 이모셔널 터모일, 아주 정서적인 소용돌이 속에 경랑에 이제 휩싸인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경랑이 휩싸이는 청소년들은 전부는 아니었고요. 한 3분의 1? 대체적으로 한 3분의 2는 조금 힘들게 하지만 또 이렇게 우당탕탕 하고 나서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별 문제 없이 잘 키워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잘 키워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정말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 많이 하고요. 당시 2차 대전 시기에도 부모님들이 그 전쟁 중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나 걱정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BBC 방송에서 가장 양육자를 많이 만난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정신 분석을 한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에게 방송 기자가 물었대요. 이렇게 어떤 양육자가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그런 아이로 잘 길러내는 가장 좋은 양육자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양육자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과학적인 양육에 차가운 그런 양육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창의적인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양육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게 즐겁게 지내고요. 사람들하고 밝게 지내고요. 또 자녀에게 많이 기대하지 않는데 이렇게 적당히 기대하면서 본인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내는 따뜻한 보통의 헌신적인 양육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만난 좋은 양육자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보통의 헌신적인 양육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양육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보통의 헌신적인 양육자가 갖고 있는 5가지 특징. 첫 번째,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인데요. 나 스스로를 대체로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좋은 양육자다라고 생각하라고 위니컷은 말했어요. 이렇게. 위니컷이라는 분이 만든 유명한 얘기가, 개념이 good enough예요. good enough. 퍼펙트가 아니라 good enough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good enough가 아이한테 적용되려면요, 사실 먼저 본인한테 적용돼요. 여러분에게 느끼는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 좋은 육아의 첫 번째 자산이어서, 아이도 행복하고도 엄마도 행복한, 또 아빠도 행복한 그런 집은 다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내가 좋고 아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내가 싫은데 아이는 좋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아이가 잘 되기는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많은 양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이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은 엄마는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해. 엄마는 싫었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돼. 엄마는 괴로웠으니까 너는 겪어서는 안 돼. 그래서 사실 아이에게 아이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의 삶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제가 좀 길게 얘기해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육아의 황금률 베스트의 두 번째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엄마, 아빠, 양육자가 제공하는 여러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뭔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단어가 품이에요. 품. 엄마의 품, 아빠의 품, 할머니의 품. 여러분도 지금 잠시 한번 느껴보실래요?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편안함과 안정감. 그래서 우리가 허깅하고 힘들 때는 그런 부모의 품이 생각나죠, 이렇게. 그 부모의 품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실 심리적, 정신적 기능이 있는데, 그 심리적, 정신적 기능의 중요한 요소는 잘 따뜻함이라고 해요. 따뜻함. 차가운 것도 아니고요,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뜨거운 것은 우리가 이제 과잉보호, 그래서 아이들을 숨도 못 쉬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차가운 것은 방임이나 아주 조건적인 양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가 이 따뜻한 품을 강조하다 보면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자기 조절을 못할까 봐 무섭게 혼내야 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무섭게 혼내는 게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무섭게 혼내면 상처만 입고요, 두려움만 커지고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따뜻함을 잃는 무섭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지혜롭게 고쳐줘야 되고, 이 양육자 분들,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고쳐주고 좋은 습관을 갖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느끼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피해 다니고요,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이 따뜻함은 아이를 정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를 용기 있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이 또는 양육자가 난 너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의 존재 자체로 부모님, 나는, 엄마는, 아빠는 널 진짜 좋아한다. 특히 자기가 싫어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지고 여드름 하나만 놓고 하나만 놔도 자기에 대해 실망감을 갖는 사춘기가 다가오면 이런 말을 더욱더 자주 해주는 게 아이한테는 큰 힘이 돼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얘기 상담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애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제. 외롭고 본인 자신이 자신감을 잃을 때 이런 모습의 나 자신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쓸쓸하고 힘든 마음에 빠졌을 때 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양육자가 있다는 사실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이제. 반면 너무나 조건적으로 능력이 되어야 자식이다, 이런 기준을 달성해야 내 자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부담을 크게 느끼고, 그런 부모의 요구에 인정받기 위해서 참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자해하는 아이들도 많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자해하는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자기가 싫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내가 싫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네 부모님, 양육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 부모도 날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요, 정말 영리하고요, 부지런하고 또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나가보면 훨씬 더 그렇게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존감은 되게 낮게 평가되고, 그런 이유를 잘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지도 못했고, 내가 봐도 내가 별로고, 특히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더 별로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 부모님부터 아이를 평가하는 그런 관점, 틀 속에 넣어서 잘해야만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 사회적 비교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가 얇으면 정말 이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자녀에게 많은 채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만의 고유한 개성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기초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조건부 애정이라고 할까요? 그 과정 속에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망치는 아이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을 이 비교 마인드 세트라고 부르거나 고착된 마인드 세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마인드 세트, 성장 마인드 세트가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해야지. 어린 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의 자녀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듣는 말로는 뭘 그렸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 색깔은 어떻게 골랐냐? 거기서 어떤 상상을 했냐? 이렇게 물어주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이걸 왜 보여주냐? 문제집 가져와라. 뭐 이렇게 대별되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조금 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전하는 아이들로 만들려면 학습 마인드 세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비교 평가하는 그런 태도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의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또 좋은 양육의 황금률 네 번째,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아이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양육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요, 여러분이 매일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왜 또 실패했냐,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다가가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나한테 오지 않냐라고, 왜 나한테 왜 상담하지 않냐고 그렇게 다그치면 아이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단점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궁리가 필요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것만 조금 더 고치면 더 멋질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더 변화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워낙 요즘 친구들은, 요즘 아이들은 불안해해요.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말해주는 환경에 양육자들이 있다면 아이는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믿고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수학 공식처럼 보여줬어요. 총 꾸중량과 총 칭찬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총 꾸중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꾸중한 거의 총량과 칭찬한 거의 총량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많은가요?
아무래도 칭찬에 총량이 많은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비교해서 너무나 지금 칭찬이 부족했다라는 분들은 빨리 칭찬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좋은 육아의 5번째 황금률, 많이 했으니 쉬어라. 그리고 정말 끈기 있게 했구나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지. 그게 이제 아이들의 바람인데요. 제가 우리 양육자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말씀 때로는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편안해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더 잘하려면 더 해야 한다고 하고 얘기하고, 이제 쉬어도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쉴 틈이 어딨냐. 또 누구랑 비교해서 걔는 이렇다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지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쉼 없는 삶을, 목표에 희생하는 삶을 강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정말 쉬라고 하는 말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동안 많은 양육자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애를 썼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특별한 권한이 있진 않지만 정말 잘 키웠다. 이제 쉬어도 좋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여러 번 포기하고 또 막 승질내려 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하지만 부모이기에 또는 양육자이기에 끈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양육자라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 사람이 이제 힘든 일로부터 회복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존감.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자긍심. 나는 내가 잘했던 것 같다. 잘 해낸 것 같다. 이런 자기 효능감으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면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마음이 후련하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요. 자녀도 회복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보통의 헌신적인 양육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살만한 것도 있다고 느끼고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도전해 볼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잘 해낸 것처럼 앞으로 해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양육자, 좋은 양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괜찮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가운데에서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회복,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좋은 양육자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끝으로 드리고 오늘 이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